네. 아, 뭐라고 써주셨나? 누락은 안 하고 쓰고 있는데 매일 못 써야 하는, 고민하는 게 힘들다. 매일 못 써야 될지 고민되실 때는요, 사실 뭐가 제일 좋으냐면, 그 블로그 C라고 있어요. 글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 네이버에서 주제 정해주는 건데, 그거를 쓰시면 핫토픽에 소개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거든요. 그거 어디 있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감이 정말 없고 오늘 나 진짜 못 쓸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잠깐만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네이버 창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이버 첫 화면 보시면 이제 블로그 홈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주제별 글보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지금 보신 주제별 탑 있죠? 이게 이제 블로그 C에서 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 중에 선택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갈 수 있는 어떤 확률을 높이려면 이제 블로그 C라는 걸 이제 받아주면 좋은데 블로그 자기 거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은 관리 들어가셔서 여기에 블로그 C 글 관리? 네, 여기 있어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들어가셔서 글 배달에 블로그 C 질문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배달 이렇게 누르고 확인해 놓으시면 블로그 글 쓰실 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블로그 C가 질문을 남겨주거든요.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그 정말 쓸 게 없다 그러면은 주제를 그 애써 다른 걸 막 고르시기보다 이렇게 블로그 C로 해서 약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뭔가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것들 중에 주제별 탑에 내가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문학, 책, 뭐 방송, 일상, 생각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주제별 탑으로 지금 현재 어떤 관심사가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다들 오셨으니까 13분 정도 오셨네요. 우선은 다들 소리 키셔도 되고요. 한번 같이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은 한 번씩 인사해 볼까요? 우리 혜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진님 챌린지 몇 번째 참여하신 거예요? 처음이죠, 저는 처음. 지금까지는 글은 다 쓰셨는데 네, 미션은 완수하고 계시고 뭐 하고는 있는데 네. 억지로 막 겨우겨우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블로그 쓰신 지는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오래됐는데 한동안 뭐 몇 년 동안 놨다가 음, 최근에 이제 다시 사실 블로그를 이제 살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렵네요. 아,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마리누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일 쓰고는 있는데요. 네. 뭘 써야 될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글감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신가 봐요. 제가 타로를 하니까 타로 이야기 네. 빼고는 사실 할 게 없으니까 주제를 어, 뭘 적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 가끔 딴 얘기를 많이 적기는 해요. 만약에 타로에 완전히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타로 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관심사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를 아, 들면은 타로 카드도 그 뭐라고 부르던데? 타로 카드 왜 오리지널 카드 유니버셜 같은 거 말고 네, 되게 새로운 자기들이 창작해서 만드는 타로 카드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막 세계의 다양한 그런 직접 제작한 타로 카드 같은 거 소개하는 글도 좋을 것 같고, 또 결국에는 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타로 카드 소개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운이 올 때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뭐 징조라든지 막 이런 것들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해도 아, 대운이 좋고. 올 때 너무 힘들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네. 약간 여러 가지의 그런 뭔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글감을 음, 찾으려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만 바꿔주면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마리누스님은 콘텐츠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소스를 찾기가 쉬운 게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블로그 홈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블로그 홈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글 검색으로 해서 예를 들어 타로 카드 타로라고만 검색해도 여기에 이제 다양한 글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 음. 보시면. 그래서 요런 그 글감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주로 쓰는지 이런 것들 많이 검색하시면서 글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니까. 예. 어떤 글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유효한지.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참고하기 좋죠. 제가 GIF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다른 글은 여기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얘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목도가 확 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런 약간 영상을 어떻게 찍지? 이건 GIF예요, GIF. 사진을 붙인 거거든요. 그게 블로그에서 앱에서 바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꿀팁인 거죠. 어,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앱으로 하면 1초 만에 만들 수 있어요. GIF. 어, 네. 그리고 우리 송아님. 송아님 네, 고민이 뭐가 있으신가요, 또? 고민은, 고민은, 제가, 이제 조금 막 열심히 이제 좀 네, 약간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계속 참여하고 네, 계셔가지고. 네, 저는 익숙해졌는데, 아직은 그, 이게 키워드를 썼을 때, 네. 이게 그냥 하나로만 했을 때는 좀 너무 강력한 키워드라서 노출 안 되지만, 이게 네. 조합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상위에 지금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괜찮은 거예요? 조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네네.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 했을 때 내가 그게 내 지수에 맞지 않으면은 누락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를 좀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조합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저는 키워드를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냥 맛집 포스팅을 하나 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춘희동 뭐 돼지갈비 맛집 이런 식으로 하면 춘희동 맛집으로도 검색되고 돼지갈비 맛집으로도 되고 거기다 이제 타겟 키워드 예를 들면 가족이랑 가기 좋은 뭐 그 맛집 뭐 아니면 고기 맛집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세부적으로 넣는 거죠. 그럼 춘희동 맛집, 춘희동 고기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춘희동 돼지고기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약간 키워드를 내 목적한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되 너무 센 키워드는 내가 영향력이 적으니까 점점 세부적으로 확장을 시키되 나중에 이 내 블로그의 영향력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이제 더 높은 키워드로 간다는 전제를 두고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신 글 노출이라는 기능도 있잖아요. 네. 블로그에 이제 정확도를 통해서 가면은 물론 상위 노출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져가지만 이제 최신 순으로 검색해서 보면 내가 키워드를 포함해서 썼을 때 내가 지수가 낮아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배제하고 쓰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제일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조합했을 때는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키워드를 찾아서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용자의 그런 이렇게 즐겨 이렇게 검색하는 키워드인지 아닌지 그게 아직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해보긴 해보는데, 이제 확신이 없지만 계속 이제 지금 두 번째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건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너무 어렵다는 거? 근데 네. 키워드라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본다, 안 본다의 기준만으로는 사실, 지금 최송아님 같은 경우는 매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네네. 블로그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본다고
매출로 전환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보다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보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송아님한테 누군가가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서 저 그 사과 주문할래요. 사과 맛있겠네요. 이러면 그 고객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검색해서 찾으셨어요? 네네. 네. 어떤 경로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프터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 네네. 거기서 이제 내 데이터가 쌓여요. 그게 되면 이제 팩트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뭐를 하고 검색하셨어요? 어떤 경로로 오셨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내 마케팅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그게 아직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렇지만 뭐 그래도 조금씩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질문도 달고 막 이렇게 노출하고. 하시니까 네네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또 지금 사과에 대한 그런 지금 농번기가 아니니까 맞아요. 좀 다른 걸 위주로 또 쓰니까 좀 그런 네.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맞아요. 사이사이에 그렇게 막 노출보다는 그냥 일상을 계속 꾸준히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 네. 사이사이에 이제 좀 쓰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이제 조금씩 하고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로 보고 하고 있으니까는 맞아요. 언젠가는 뭔가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초기부터 이제 블로그라는 게 막 바로 하자마자 성과가 대단히 나오고 이런 채널은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누적된 시간의 노력이 되게 필요한 채널이라서 그거가 이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꾸준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려요. 네네. 제대로 시작하신 지 이제 2달째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놀러와 구레님. 네. 이제 네, 마이크 켜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얘기 해야 되죠? 뭐 하다가 뭐 어려운 점이 음,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하시면서 하다가, 소감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돼요. 어, 저도 아까 송아님하고 똑같이 저도 이제 컨텐츠가 이제 정확하게 국내 여행 중에서 이제 저는 소도시 여행, 그 다음에 저희 구례 마을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확장성이 좀 작은, 국내 여행 중에서는 확장성이 좀 작은 거라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역을 좀 넓히고 싶어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글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요 근래로 리뷰 쓰는 거에 도전을 했어요. 전에 네. 생각한 이제 체험? 뭐 이런 체험단? 이런 데 신청을 네. 했는데, 생각보다 이 선정이 좀 많이 돼서 그걸로 쓰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주잖아요. 메인 네.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렇게 정해줘서 거기에 맞춰 쓰면서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글쓰기에 좀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확장되어 가는 느낌? 뭐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가장 크게는 이게 저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훨씬 더 이제 확장성이 좀 느리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의 포트폴리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봐줘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이제 이 준비해가는 과정이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당장 보지 않고 나중에 보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지난번 제가 계속 바빠가지고 챌린지를 계속 진행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네. 딱 12시 2번 넘겨가지고 그때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러고 네. 나서 그때 이후로도 계속 매일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거의 뭐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매일 썼더니 글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쉬워지고.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글 쓰는 게 그게 진짜 예. 근력 키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글 쓰는 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는 아예 시간대를 바꿔서, 저녁 때 좀 준비를 해놓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마무리해가지고 올리는 시간대를 좀 바꿔서 하니까,
유입되는 이 내용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간대가 좀 달라지고, 제가 그 맞아요. 아침에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켰을 때, 핸드폰을 들었을 때 제 글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를 한다면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시간대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제가 워낙에 야행성이라서 항상 이제 딱 집에 들어오면 거의 이 시간대에 많이 이제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다렸다 예약 발행하는 게 싫어가지고 맨날 새벽에 올리고 이러니까 방문자 수가 되게 저조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진짜 대낮이나 조금 이제 저녁, 초저녁 시간이라든지 뭐 오전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대를 맞춰서 올리면 유입량이 진짜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 방문자의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들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블로그 가시면 통계가 있거든요. 그 통계에 가셔 가지고 항상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타겟, 연령대, 그다음에 뭐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들어오는 요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시면서 거기 맞춰서 글을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 수경 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 절반 정도 오셨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블로그를 제인쌤 거를 처음에 이 온라인으로 들었었어요. 듣다가 네. 사정상 제가 다 못 듣고 음. 한 1년 반을 그냥 지나다가 지금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년 2개월 정도 돼요. 그런데 거의 매일 한 달에 두세 번 빼고 거의 일을 1%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블로그가 안 크는 거예요. 어. 조회수도 그렇게 항상 거기서 그냥 고만고만하고 애드포스도 첫 번에 다르게 살았는데 너무 그것도 너무 미미하고 저조하고. 음. 시급도 한참 안 나오는 일을 제가 왜 이거 하고 있나 그런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불태기도 오고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나. 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걸 접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챌린지를 도전해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제가 이웃도 사실은 거의 신청을 안 하는 편이고 음.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것도 좀 신청을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일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글을 옮겼었어요. 그냥 영화도 했다가 올렸는데 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니까 음. 거기에 맞게 지금 타겟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 블로그를 봤을 때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이거를 지금 다시 파자니 너무 음. 아깝고 지금 하던 게. 그래서 이제 음. 서서히 지금 제 가고자 하는 길로 바꿔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지금 그런 것도 사실 고민이에요.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왜 놀러와그래 운영하시는 분도 원래 메인 콘텐츠는 이제 지역 국내 여행이신데 이제 본인이 체험단이나 리뷰단도 시작하셨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병행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사실 하나의 콘텐츠만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쭉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인의 패턴 안에서 내가 뭐 일상, 일, 뭐 내 주력 콘텐츠 이런 거 다 분리해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메인의 프롤로그를 보면 뭐 책에 대한 내용들이나 뭐 강의나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거랑 제가 쓴 글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되어 있죠. 네네. 이것만 보면 저는 그냥 책이랑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음,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인 거거든요. 제 주력 콘텐츠는 책문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제 블로그의 이제 전체 보기를 보면 5만 글이 있어요. 음, 여기 보시면은 뭐 별의별 글이 다 있죠. 뭐 네. 특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막 별의별 글이 다 있죠. 뭐 놀러 간 거, 뭐 여행 간 거 막 많아요. 그러니까 음, 잡다한 블로그죠, 말 그대로. 근데 네.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린 이런 프롤로그에서부터 전반적인 이런 카테고리 설정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맞춰 놨기 때문에 전문성적인 부분에서의 흐름은 그대로 딱 픽스를 해 놓고 남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이제 알려져 놓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에 제가 뭐 여행 간 글도 쓰고 뭐 되게 많이 글을 쓰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상위 노출을 통해서 유입되는 것뿐이에요. 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에 자기의 메인 컨텐츠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메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프롤로그라고 하는 디자인적으로 자기의 브랜드를 딱 픽스를 해놓고 그 외에 다른 일상적인 카테고리를 운영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상위 노출만으로 검색 유입이 되는 구조로 가되 내 블로그에서 막 잡다한 것이 많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디자인의 기획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카테고리도 쓸데없는 컨텐츠가 들어있는 카테고리는 숨기기를 한다든지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네.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많아요. 근데 네. 저기 보면 글도 없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거 그런 건 삭제나, 삭제하면 되죠. 네. 글 없는 건 삭제하고, 있는 네, 거는. 글이 없는 건 삭제하는데 이제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카테고리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를 옮기는 것 자체가 새로 고침이에요. 음, 근데 새로 고침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 블로그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카테고리 정리는 해도 된다. 하지 말라고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내가 그 카테고리 정리를 한 번에 대량으로 해버리면은 블로그가 전반적으로 새로 고침 다 일어나니까 이제 얘도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흔들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 카테고리 정리를 하더라도 소량으로 조금 천천히 정리를 해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는 진짜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제 사람북닷컴에 제가 7년 동안 커뮤니티를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근데 7년 동안 했던 카테고리 하나 다 날라간 거 아세요? 근데 그때 카테고리 정리할 때 에러 나가지고 제가 7년간 모았던 카테고리 콘텐츠가 다 날라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카페에 모아놨던 게 좀 있어가지고 자료가 완벽히 날아가진 않고 어디든 근거 자료가 있고 뭐 다른 사람 쓰신 자료는 있지만 제가 썼던 제 콘텐츠가 7년치가 한 번에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카테고리가 이거 되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어요. 회사 카테고리를 이제 이름 바꾸고 뭐하고 하면서 그게 에러로 그냥 진짜 순식간에 날아갔는데 복구가 전혀 안 되니까. 아유, 그래서 이제 대량 이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도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하시는 걸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박홍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참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블로그 챌린지 처음 참여를 했고, 블로그는 사실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 2010년쯤에 개설을 하고, 일상을 꾸준히 올렸거든요. 일상을 계속 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일상이 막, 이게 온라인상에 막 공개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그걸 다 또 비공개로 전환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제가 좀 오래 글이 그래서 한 2,000개 정도 올라갔어요. 사실은 비공개까지 다 합해서. 근데 언제부턴가 포스팅 알바 같은 네. 글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자주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메일도 오고 막 댓글도 남기고. 오래된 그래서 블로그라서 더 그럴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무시를 하다가 제가 작년에 신사임당님 채널인가 거기에서 그거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괜찮다는 그 영상을 하나 보고 덥석 이제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며칠 정도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글을 아무거나 막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가 됐다가 네네. 내일은 또 대학생 됐다가 막 여자 됐다 어, 남자 됐다 막 이렇게 글이 막 이제 정말 정체성이 없이 막 올라가니까 저는 사실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여서 좀 얼굴이랑 공개하고 블로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상한 글이 막 올라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할 것 같다고 중간에 이제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블로그가 저품질이 된 건지 저품질. 네. 그래서 저품질 이제 테스트하는 그 방법을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이제 네. 제 글을 올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저품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글을 올리면은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저조하고 어, 그래서 이걸 새로 파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그 하다가 글량이 어느 정도 돼요? 네? 글량이 어느 정도 돼요? 글 그렇게 리뷰단 하신 거? 링크 그렇게 받은 거요? 네. 그 받은 글은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개씩 올리고 한 20개, 30개 정도는 제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강의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진짜요?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네. 거 직접 경험하는 거 택배로 물건 받아서 하는 거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쓰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어, 리뷰단에서 글 주는 형식으로 하는 건요. 완전히 공장형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중복 그렇더라고요. 이미지, 예. 중복 글도 되게 많고 키워드도 의도된 키워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누락되는 글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좀 약간 위험성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는 글이 예, 너무 이제 정리가 안 된 글들이 맞아요. 일단은 저희 이제 사람이 막 바뀌니까 오늘은 대학생 됐다가 내일은 또 막 남자가 됐다가 막 남편이 되고 막 네, 맞아요. 그렇게 막 글이 올라가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를 이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제 글만 꾸준히 올렸더라면 괜찮겠는데 너무 저는 얼굴을 공개하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인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서 중간에 네, 끊었더니 그런 그 글은 그냥 그 폴더 자체를 삭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걸 다 네, 삭제를 하고 블로그는 계속 그대로 남겨두고 지금 거기에다가 네. 요즘 이제 블로그 챌린지도 하고 네, 있거든요. 우선은 검색 누락이 아예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복구할 가능성이 있는 블로그니까 우선은 꾸준히 글을 쓰시면서 이번 기수 쭉 달려보시면서 이제 변화하는 방문자 수를 조금 살펴보시고 이제 네. 저희 코칭 실제로 할 때 꼭 코칭까지 살아남으셔서 코칭 받으시면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인데 그 예전에 10년 전부터 글을 올릴 때 일상을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어도 아무래도 가르치니까 중국어 관련 포스팅도 중간중간 올렸는데 요즘 그 챌린지를 하면서 올린 글 중에 보니까 중국어 관련 그 포스팅이 인기글로 올라가면서 조금 조회수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제를 완전 그쪽으로 이제 중국어 쪽으로 옮겨야 될지. 지금 그 질문 주신 한수경 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음. 지금 프롤로그를 일단 중국어 주제로 이렇게 네, 화면을 그렇게 바꿔놓고. 하는 게 그렇게 저는 좋겠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내 블로그에 인기 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전공이니까. 그리고 그걸로 네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프롤로그는 전문성 있게 중국어 쪽으로 해놓으시고, 네네. 나머지의 일상적인 글이나 뭐 이런 그 리뷰 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출을 통해서 그냥 검색 유입되는 형식으로 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정희님? 정희님 몇 번째 참여세요?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번째. 대박. 네, 진짜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정희님이 이제 글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리뷰의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되셨어, 이제. 그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저희 미용실 글을 쓰니까 생각보다 유입이 안 되더라고요. 글이 네, 전문적인 글이니까 뭐 검색해서 네,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냥 저 사는 동네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무료 인바디나 뭐 네. 식당이나 뭐 이랬던 너무 것들, 좋아요. 여행 네. 갔던 것들을 이렇게 적었더니 유입 많이 그게 되죠.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원래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 블로그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두 당연하죠. 개에 네, 하나씩 뭐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색이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더 많이 써야 되나? 아니면 저희 원래 하던 아, 걸 그래야 되나? 이 비중을 잘 못 네.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최소 50%, 최소 50%고, 음, 저는 60% 이상 유지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해요. 네, 왜냐면은 내 주력 콘텐츠가 흔들리는 정도로 너무 많이 비중이 넘어가 버리는 거는 별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축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그 외적인 내 동네 콘텐츠는 결국에는 내 타겟이 보는 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내 미용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인식을 하고 간다는 거는 매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 키워드로는 유입이 적다. 적을 수밖에 없는 키워드의 영역이에요. 근데 적다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적은 유입이지만 그걸로 상위 노출을 계속 유지를 하면 적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은 꼭 검색을 해서 나한테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정확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롤로그의 어떤 중심축을 잘 만드시고 글의 비중을 적어도 50%에서 60% 이상은 유지를 하시면서 이제 외부 유입을 계속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정재임님 소리 키실 수 네,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저는 어떠셨어요? 블로그 하는 지 이제 처음이에요.
아, 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아, 잘 들려요? 네. 아, 다행이네요. 아, 근데 처음인데 저는 그냥 일상으로 제 친구가 블로그를 하게 돼서 이게 알게 됐거든요. 지금 제가 그냥 잘하고 있는지 그냥 동네 산책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 일상으로. 초기에 이제 블로그 하실 때는요, 사실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글 쓰는 습관만 만든다. 이번 챌린지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 그리고 블로그에 익숙해진다. 왜냐면 저희가 챌린지 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의 다른 글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아, 블로그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람들이, 아, 내가 볼 때 이런 글이 좋다고 느끼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만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챌린지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글만 꾸준히 쓰는 습관만 해도 블로그라는 채널이랑 우선은 친해지고, 그리고 블로그 글을 많이 소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읽으면서 그거에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21일에 딱 성공하고 나면 아, 나 진짜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칭을 20, 받으시면 그때 또 한번 이제 잘못됐던 부분들은 제가 다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그래요. 거기에서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은 제가 다 드리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첫 시작이라고 하시면 더더군다나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그냥 꾸준히 글 쓰는 거에 우선은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 21일 하는 거니까 네, 그것만 해도 뭐 잘했다라고 그럼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21일 포기하는 사람 진짜 많고요. 제가 원래 그 첫 번째 챌린지 할 때 1기, 2기, 그러니까 1기, 2기 아니지, 3기, 4기? 때 제가 같이 글 쓰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저 네. 4기 때 누락했잖아요. 글 쓰는 거. 저희가 2시 넘어섰어 가지고. 그리고 막 12시 막 10분 전에 쓰면서 막 5분, 10분 만에 포스팅을 성공하고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이거 보통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걸 왜 만들었나? 내가 왜 이걸 같이 한다 그랬나? 이러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창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네. 약간 그거를 생각해요. 21일이 이제 최소 단위의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네. 넘어서 오시면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라는 방으로 초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아, 그래요? 방에서는 매 기수의 코칭 영상이 무료로 계속 제공돼요. 무제한.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21일만 넘어서 오시면 저의 음. 코칭을 매번 공짜 코칭을 영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아, 지금 저희 도움 많이 명예의 전당 받겠네요. 방에서 이제 제가 오늘만 계약을 2개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화장품 리뷰단 50명 거 제가 받아왔고요. 비건 아, 화장품 되게 좋은 거. 그리고 이제 그 뭐지? 또 하나 뭐죠? 음반. 발라드 가수 음반 홍보하는 음, 것도 리뷰단을 제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공지가 또 이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네네. 기수는 기간이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인원이 모자르면 이번 기수까지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네. 저희가 거기에 지금 120분 정도 모여 있고, 제가 비전을 말씀드렸듯이 명예의 전당방에 제가 그 인플루언서 1000명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아, 예. 100명이 넘었고, 예, 이분들을 전부 다 블로그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저희도 같이 음, 공부하고 같이 돈 벌고 같이 이제 음, 이런 자기계발하고 이런 거를 저는 꿈꾸고 있고, 그거를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려고 되게 많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요즘. 그리고 만나는 음, 사람마다 저희 그룹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하고 있는 강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희 뭐 1,000원 내고 듣는 강의 프로그램. 아, 그것도 지금은 그래요? 저희가 무료로 좋은 강의 듣고 되게 비싼 강사님들 음, 공짜로 모셔오는 건데, 다 제 지인이고 네네네. 인맥이고 하니까 이제 모셔오는 거지만, 나중에는 우리 쪽에 와서 누구든 돈 내고 강의하고 싶게 만드는 그룹을 할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1기 때 하시고 리뷰 누락되신 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찾아가 가지고 리뷰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서 어, 엄청나게 압박을 막 하면서 그렇게 다 꾸역꾸역 받아냈어요. 왜냐면은 포트폴리오가 쌓여야 "우리 그룹의 음, 영향력이 이만큼입니다."라고 나도 증명하고 그걸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은 음, 그게 없잖아요.
함께 했던 그런 네. 어떤 기록들이.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제가 영업 자료를 만들려고 꾸역꾸역 진짜 다 찾아가지고 개별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큰 비전을 꿈꾸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1일이나 1일 동안 제가 뭐 케어도 안 하고 진짜 말 그대로 등록시켜 놓고 던져 놓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지만 21일을 넘어서 오시면 전격적인 케어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없거든요. 그냥 너무 평범한 인생의 소유자라 뭐가 될까? 그냥 성실하게만 하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실한 거가 블로그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 네. 그래요? 제 블로그가 이렇게 방문자가 저조한 건 제가 성실하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저의 성실함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네. 항상 시간이 없거든요. 하도 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실하기 되게 어려운 캐릭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가지고 저희의 무기가 되어 주시면 저는 열심히 일을 따올 수 있는, 저는 충분한 영향력과 그 네트워크와 약간 뭐라 그러지? 그 협상 이런 거 제가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런 건 제가 해올 테니까 여러분들의 성실함으로 돈을 벌게 함께 해 보죠. 뭐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처음부터 막 이런 생각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들 다 잘하는데, 다들 뭔가 다 주제가 있는데, 아 나만' 막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제 첫 블로그를 보시면 그 모든 고민이 해결되실 거예요. 제 첫 네. 블로그는 스티로이드 같이 썼습니다, 포스트잇을. 사진 한 장에 그 2줄 막 이런 게 저의 첫 블로그이기 때문에 다 과거를 보면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영희 님. 조영희 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블로그 챌린지 처음 하고 있고요. 네. 그 블로그를 저도 예전에 만들어 놓고 사실 메일 포스팅 하는 거는 잘 못했었어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글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것과 사생활 노출 너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소홀히 했었었는데, 그래서 인스타로만 이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같은 경우 사진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깊은 게 없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저는 뭐 예를 들면 일상도 하고 싶고, 일도 관련된 거 하고 싶고, 관심사도 하고 싶고, 이러면 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인스타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누적된 시간의 노력? 이게 쌓이면 나만의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네. 많고, 그냥 맞아요. 뭐 지금 현재 리뷰도 쓰고 싶고, 뭐 여행 갔던 것도 올리고 싶고,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싶고, 이런 기준으로 막 올리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카테고리별로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습관 갖자 이런 생각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PC로 하는 거하고 모바일로 하는 거, 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PC로,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모바일로 먼저 다 올려놔요. 왜냐면 사진을 옮기기가 귀찮아서 다 네. 저장만 시켜놓고, 그리고 PC를 켜고, 블로그에서. 아, 네. 예, PC에서 블로그에서 이제 글만 올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모바일로 봤을 경우에 글 배치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글 깨지죠. 배치가,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이게 PC로 했을 땐 PC로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검색할 땐 모바일을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 맞아요. 어디 갔을 때 모바일 이용해서 보기 때문에 모바일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이 더 보기가 좋다. 정보가 정보가 훅훅 다 잘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완벽히 해결점이 있고요. 지금처럼 아, 이렇게 무슨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네, 글을 불러오겠죠. 네,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PC로. 네, 네, 네. 불러오면 여기 오른쪽 우측에 보이세요? 여기 PC 화면. 요걸 이렇게 누르면 모바일로 전환이 돼요. 아, 어디? 네. 이렇게 해놓고 글을 쓰시면 네, 아, 모바일에서도 예쁘게 보이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우측에 있는 지금 모바일 어디요? 화면, PC 화면. 어디예요?
오른쪽 아래 어디 오른쪽? 아, 보이시나요? 네네네네네. 어디? 여기 아래, 제가 아래. 마우스 깜빡깜빡 하고 있거든요. 물음표 위에 보이세요? 보이고요. 네, 이거. 그러면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여러 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 네, 장을 PC에서 이렇게 합해갖고 이렇게 네, 작게 해서 보여지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는 사진이랑 그냥 한 장의 사진이랑 사실 보여지는 건 한 장씩 올라가니 모바일로는 더 정보가 정확하게 보이는 게 있긴 한데 네. 그런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PC로 하다 보면 막 4장 정도도 막 한 장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 이랬을 때, 장까지 가능하고요. 원래 세 세 장까지 가능하고, 장까지? 네 장은 네네. 그냥 이렇게 두 장 두 장 붙여서 뭐 아, 붙이면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나 가독성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글씨가 많은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했을 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네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여쭤보면 제가 네, 그 출판사에서 책을 지원받기도 하고 또는 제가 그냥 구매하기도 해서 책을 그 네, 북튜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책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제가 가지고 와서 불러오기를 하면 링크를 걸면 네이버에서 유튜브 채널을 링크를 했을 때 이게 괜찮은 건지, 왜냐면 별로 안 괜찮아요. 그래요? 안 네.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괜찮나요? 원래는 네. 유튜브를 완전히 거부했었죠. 네이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 그런 얘기를 아예 들은 적이 네이버에 있어서, 네. 유튜브 썸네일 링크를 걸면 아예 네. 그 통합 검색이 안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아, 네이버가 포기했어요, 지금은. 그렇구나. 열어주는 게 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채널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구나라고 하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 같은 것도 만든 거예요. 외부 아, 채널들 하시는 분들도 그거 다 모아서 내가 인플루언서 검색이라는 거 만들어줄 테니까 글로 모여. 이걸 하려고 인플루언서 검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 그게 다 막혀 있었고, 원래는 못하게 네네네.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시기는 이미 넘었고, 네이버도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이제 다 같이 손잡고 다 아, 같이 크는 게 정답이구나,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 썸네일 걸고 해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그게 이제 아, 가능하게 노출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면서 내 유튜브 거는 것도 내 유튜브를 성장시키는데 되게 큰 도움을 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두 개로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콘텐츠 같은 경우엔 동영상 업로드를 네이버에도 하고요. 유튜브 썸네일도 걸어요. 음, 그래서 원본 음, 영상을 네이버에 확보를 해주고 유튜브 썸네일도 걸고 그렇게 두 아, 가지 방향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아, TV에 그 네이버 동영상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음, 동영상 탭에도 이제 원본 영상도 노출되면서 유튜브도 유입될 수 있고 두 개를 같이 써요. 그래서 뭐 중복 아, 영상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생각하면 네이버에서 올리실 때 커버 사진을 다른 걸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 아시다시피 네이버 동영상 블로그에서 동영상 클릭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많지 되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네네. 뭘 넣는지 그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의 아, 노출을 위한 목적으로서 그냥 양쪽으로 걸어 아, 놓는다. 이게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네. 팩트예요, 여러분. 동영상 조회수 보세요. 보통 0, 없어요. 1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노출을 위한 방법. 음, 그러니까 유입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겁니다. 네. 음, 저는 거짓말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팩트를 되게 뼈 때리게 많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영상은 해야 돼요. 왜냐면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네이버가 바라는 방향성이에요. 음, 항상 우리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네이버가 왜 이걸 좋아할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 음, 네이버가 구글 이기고 싶잖아요. 구글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유튜브잖아요. 음, 그래서 네이버가 동영상 확보를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하지만 음, 못 이겨요. 근데 그걸 바라는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씩. 그래서 그 니즈를 음, 채워주려면 우리가 영상을
블로그가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서비스 중에. 그 유저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영상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많아지니까, 예, 그거를 네이버가 바라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고맙습니다. 우리, 네, 네, 보나님 또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제 할 때 처음에는 예전에 했던 이제 블로그는 이제 여행 위주로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거 엎으면서 이제 새로 하면서 어떤 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이제 그림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림 그리는 네,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그림도 올리고 그리고 그림책에 관련된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독서 위주로 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 네. 가지 궁금한 거는 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패드 드로잉 하면은 거기에 있는 기법들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책 저자가 쓴 글 그런 거를 혹시 그대로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대로 올린다는 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언어로 네, 바꿔줘야죠. 네. 그러면 상관없고요. 대신에 이제 캡처받는 화면이나 이런 건 내가 한 소스를 가지고 쓰고 내 언어로 바꿔주고 그러면 저작권에 전혀 저촉될 이유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들이 쓴 그대로 멘트를 그대로 가고 뭐 커리를 그대로 가고 구성을 그대로 가고 이거를 만약에 다 따라가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그걸 쓴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벗어나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나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림 그리는 걸로 수익 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떡메모지나 뭐 마스킹 테이프 네, 그리고 엽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굿즈 네,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씩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좋아요. 거랑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모티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네,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쪽으로 좋고, 하려고. 예를 들어서 상업 그림으로서 성공하는 것도 또 방법이니까, 이제 노출로도 도움이 되고, 약간 일러스트 활용해서 이제 약간 뭔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유명한 드라마가 더 글로리예요. 그러면 더 글로리를 약간 일러스트 버전의 포스터를 내가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그래서 지금의 이슈와 내 그림을 같이 보여주면서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중에 저런 게 필요할 때 이쪽 사람한테 의뢰해야지. 이런 게 될 수 있게. 그리고 뭐 예를 그래서 들면은 책 같은 걸 리뷰를 해요. 분하님이. 그럼 책 리뷰를 하는데 그 책 리뷰에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소스를 가지고 내 나름의 책 표지를 다시 일러스트 버전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되게 창의적이면서도 내 콘텐츠랑 이슈랑 접목시켜서 그림을 돋보이면서 그게 상업적으로 팔릴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가져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네네. 보나님은 글을 잘 쓰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나님이 저보다 글로그 글 잘 씁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주 아닙니다. 잘 쓰십니다. 네. 저는 잘 가리키는 사람이고요. 제 글을 아주 성의 있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 글은 아주 투박합니다. 노출만 잘 되고요. 성과는 나는 글이지만 글을 잘 쓰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컨셉이 잡히셨으니까 조금 이제 목표 네네. 설정을 좀 뚜렷하게 가져가시면 훨씬 더 이제 뭔가 공격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그다음 우리 김은화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블로그에서 이웃 이렇게 막 방문했었던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서 반갑네요. 엄청 반갑죠? 홍매쌤도 그렇고, 어, 기억이 나요. 그 청송에서 사과 농사 하시는 분도
알 것 같고. 음, 저는 블로그를 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되고 농산물 판매 블로그를 한 아이디를 2개를 날려먹었거든요. 2개를 저품질 걸려가지고 다 날려먹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 들어와서 왜 날려먹었는지 알았어요. 어, 카테고리를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괜찮은 블로그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한 400개 되는 포스팅을 제가 다 수정을 했어요. 400개 되는 포스팅을 이제 뭐 제목이나 이런 왜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것도 이제 모르다가 저는 제 나름대로 쓴다고 썼는데 그 사람 블로그를 보고 제 걸 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어, 이렇게 쓰면 되게 이쁘게. 근데 사실 블로그가 그렇잖아요. 예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 글을 꾸준히 써주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욕심을 많이 부린 거예요, 제가. 어, 남들 거보다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좀 전문성 있어 보이고 싶고 그런 욕심 때문에 그 포스팅 한 4, 500개를 거의 다 수정을 하고 저는 사실 연말 시상식 글 잘못 올려가지고 그때 16,000명 들어오고 그 이후에 폭파될 줄 알았거든요. 저품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 제가 지금 보니까 음, 수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음, 수정을 하나 하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체를 밤새도록 돌면서 다 수정을 해버렸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날려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2개 날려먹고 나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한 몇 년을 안 했어요. 지금 한 4, 5년 음, 거의 쉬다가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하려고 마음을 계속 몇 번이나 먹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음, 제가 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니까 맨날 뭐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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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음, 그렇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상 블로그는 쓰기가 되게 쉬운데 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글을 쓰려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음, 좀 좀 이상한 그런 거? 그다음에 저는 이게 글을 사실 저는 막 장하게 쓰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음, 이상하게 농산물 판매만 들어가면 장하게 써져요. 음. 변명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팩트만 하고 검색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글을 배우고 싶어서 사실 들어왔어요. 그건 코칭 때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쓰는 글이 다 그런 글이에요. 음, 저는 글이 아주 과하게 길지도 않고, 진짜 할 말만 딱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음, 성격도 그래요. 딱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인데, 제 블로그 글 보면, 뭐를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그 노출하고 싶은 주제에 관련된 연관성 있는 단어들의 조합에 거기에서 딱 할 말만 하는 걸로 정확도를 높여요. 음. 그래서 노출이 아주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저는 너무 제가 상의를 좋은 만들겠다라고 결심하면 그 글은 반드시 상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감성 숙소로 노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감성적인 숙소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야 돼. 거기에 어울리는 사진도 들어가야 돼. 근데 음, 최근에 제가 감성 숙소로 노출을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 진짜 미안한데 감성 숙소로 노출할 만한 거리가 없다. 감성적인 요소가 펜션에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걸로 내가 못하니까 그냥 워케이션 펜션으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1위를 잡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감성 숙소로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알 달린 조명 막 있고 막 음, 밑에 양탄자 막 깔려 있고 막 여기 앞에 화로불이 막 있고 막 이런 거 막 이런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이미지 라인이나 거기에 어울리는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막 인테리어 소품도 막 너무 각계로 놀고 어디는 로봇가 있고 어디는 곰돌이가 있고 어디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내가 도저히 감성 숙소로서 이 감성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라인을. 그래서 제가 그걸로는 내가 키워드를 쓰긴 썼어요. 근데 이거는 100% 노출 안 될 거야. 이러고 내가 확신적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그걸로는 노출이 안 됐어요. 한 음, 10번째 글로 밀린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간 키워드의 조합, 글의 문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맥을 로봇가 보진 않지만 키워드의 조합, 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하님이 뭔가 이렇게 그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면 내가 주제로 삼은 그 제목과 글의 연관성이 확실히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넣은 키워드들이 내가 위에 제목에 넣었던 키워드와 얼마나 같은 연관성 있는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단어인지 이런 걸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그게 돼야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목적이 뚜렷한 글일수록 사실은 되게 전략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게 쓸 이유가 없어요. 저는 딱 사진 한 장에 두세 줄, 사진 한 장에 두세 줄 이렇게만 써요. 그래도 글량으로선 충분하거든요. 대신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에 해당되는 글. 예. 왜냐면 이미지 검색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사진 밑에 쓴 글이 이미지 검색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사진 밑에 그거에 해당되는 글, 그리고 제목과 연관도 높은 주제와 그거에 연관되는 정확도 높은 키워드 사용.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특히 내가 잘하는 분야일수록 장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템플릿화 시켜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진 한 장에 글 세 줄만 적는다. 뭐 이런 식의 나만의 이제 약간 짧게 쓰는 하나의 명령을 주는 거죠. 글 쓰실 때. 예. 아, 그런 그거 식으로 궁금한 약간, 게요. 네. 저기 뭐지? 이게 썸네일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썸네일이라고 부르는지도 이번에 알았어요. 대표 이미지, 썸네일. 네, 네.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린 거랑 예전에 그랬거든요. 누가 대표 이미지를 되게 잘 찍으면 그게 노출이 더 잘 된다. 막 이런 그 이상한 썰들은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블로그를 가보니까 거기 뭐 PPT로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가 되게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사진만 그냥 올려놓으면 되게 분잡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만들어서 올리기는 올리는데 그럼 대표 이미지가 되게 먹음직스러운 이미지가 아니어도 괜찮은지 그것도 좀 근데 그거는요, 사실 취향 차예요. 음, 그리고 콘텐츠의 성향별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표 이미지 해놓으면 되게 좀 상업적으로 보이고 내가 원하는 약간 느낌, 이성적인 느낌이라 나는 좀 감성적인 글을 원하는 사람은 그런 글을 오히려 배제하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가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O. 근데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나 디자인을 넣어서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세모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의 취향이고 저는 오히려 농산품이니까 농산품 글은 저는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아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그런 사진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되게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 친화적인 것, 또 자연광. 어두운 데서 찍힌 사진은 맛없어 보이잖아요. 그림자 진 사진도 맛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어떤 느낌, 뭔가 이제 신선한 느낌, 그리고 자연광에서 찍힌 느낌, 이런 것들이 사실 식품을 파는 거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거든요. 밝고 그런 그 햇빛의 느낌. 그래서 거기에 이성적인 뭔가 텍스트랑 이런 거를 막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게 조금 약간 더 잘 안 보이게 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글을 저는 대표 이미지 쓰시는 걸 그러니까 그 텍스트 들어간 이제 디자인 이미지를 쓰시는 걸 권장드리진 않고 그중에 어떤 정보를 주는 콘텐츠들 같은 것들은 그런 걸 활용하시되 그 외에 정말 순수하게 이런 식품의 맛있음, 농산품의 뭐 신선함 이런 걸 표현하는 글들은 그 자체로서 조금 사진을 잘 찍는 용도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것 또한 사실은 그 카테고리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 걸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취향차. 네. 그래서 한번 카테고리 살펴보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다음에 카메라 켜신 분들이 없는데 벌써 이제 1시간이 쭉 지났네요. 혹시 카메라 켜시지 않은 분 중에 나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다. 지금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아까 전에 GIF 만드는 거 잠깐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GIF 만드는 거 다른 분들도 모르시나요, 혹시?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GIF 하시는 방법은요, 블로그 들어가셔서
글쓰기 들어가시는 거 똑같아요. 글쓰기 들어가시고, 아, 이거 오늘 내가 포스팅하려고. 저 오늘 여기 인테리어가 없거든요. 제가 GIF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카메라. 카메라 눌러서 우리 사진 찍죠. 그러면 거기서 제가 똑같은 방향에서 사진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음, 1번. 아, 이거 아니다. 여기. 잠깐만요. 카메라 가려졌다. 여기 사진 선택하는 거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폴더 옆에 카메라 옆에 GIF라고 있어요. 이 GIF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GIF 만들고 싶은 순서대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제가 이렇게 하려고 찍어놓은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하시고 움짤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신기하죠? 바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고 오른쪽 화살표 딱 누르면 얘가 이제 움짤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고 밑에 GIF라고 써있죠. 사진 밑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나요? 이해 가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이걸로 만들 수 있고 사실 PC 버전으로 만드는 GIF가 되게 효과적인 거 만드는 게 이제 포토스케이프라고 있어요. 포토스케이프. 그거는 제 유튜브 가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기 있다. 블로그 이름. 여기 GIF 만드는 거 있죠? 여기. 네. 요 GIF 만드는 거 영상 그대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또 만드실 수 있는데 제가 저거 영상 링크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팔기 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뒤에 카메라 끄신 분들은 아직 얘기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챌린지 중간 이제 벌써 절반을 지났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여기서 포기하시고 그렇게 되시면 아시죠? 여러분들 코칭을 못 받게 되는데요.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 코칭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21일을 넘어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명예의 전당방에. 네, 그 방에서는 단 한 명의 탈퇴도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거기서 계속 저희 같이 돈도 벌고, 제가 사실 꿈꾸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저희 명예의 전당방에 모이신 분들 싹 모여가지고 연말에 멋있는 호텔 같은 데서 파티 한번 하면 좋겠다, 송년회. 이런 꿈을 좀 꾸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네. 꼭 와주세요. 네. 21일 방으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완전 기대된다고, 너무 저도 기대되고요. 네, 그래서 21일 제가 케어해드리는 게 너무 없다고, 이제, 이거 뭐 왜 이렇게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코칭을 시작으로, 여기 아까 보셨겠지만, 뭐 4번씩 이미 계속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코칭 받으시면은 그 단계에 맞는 코칭을 해드리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또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성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씀드리자면 매일 포스팅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처음에 초보자들은 메일 포스팅하는 건 글 쓰는 습관과 이 블로그 채널에 대한 이해와 이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매일 하는 어떤 강요를 하지만 사실 명예의 전당방 들어오시면 내 코칭에 대해서 내 피드백을 듣는 거를 이제 원하시지 않는다면 꼭 참여하실 필요 없어요. 재참여는. 그냥 꾸준히 그 안에서 열심히 글을 쓰시면 똑같이 성장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오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는 코칭 때문에 무리하게 하시는 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버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브랜딩 과정을 한번 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셨듯이 콘텐츠는 계속 쌓아가고 이제 자기만의 콘텐츠가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로서 약간 이제 포지셔닝 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책을 기반으로 약간 독서 모임 형식으로 그 책을 완독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뭐 이름 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채널 세팅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훑는 그런 과정을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거 이후에 이제 프로글쓰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글쓰기 버전으로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순서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MKYU 또 디지털 튜터 1급 들어가거든요, 강사로. 그래서 8강을 찍어야 돼요, 강의를. 그 준비 때문에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져가지고 이제 원래 놀러와 그래 그쪽 굴에 놀러 간다고 말만 해놓고 못 가고 있는데요. 제 일 때문에 제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거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과정 이제 런칭하면 저희 명예전당 방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거라 그 외의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먼저 제대로 성장시키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 8기 절대 누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칭 방에서 다시 꼭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22일부터 말일까지 제가 코칭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일정도 이제 그 끝나기 한 3일 전 정도? 그 정도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아, 잠깐만요. 단체 사진. 우리도 남는 건 사진이기 때문에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캡처 창이 안 열리네. 에러. 잠깐만요.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네, 그 12시 넘어서 올린 거는 누락인데 우선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캡처 만들기. 제가 이 21일은 좀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원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수준을 넘어오셔야 저도 이제 다음 버전으로 가는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 다 같이 봐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찍혔나? 잠깐만요. 오늘 약간